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3시 방송에 이어서 6시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곳에 찾아왔는데요. 화이트톤에 또 너무나 분위기가 편안한 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달 만에 뵙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났습니다. 네, 장소만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제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네. 만나뵀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곳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저는 이제 제가 제주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사직하고 나와서 여기 제주시 노용동이라는 곳에 새로 신경과 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저 혼자는 아니고 또 다른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같이 2명이서 같이 신경과 의원을 개원해서 열심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이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시 노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좀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서울의 강남. 예. 핵심구이기도 하고 오늘 3시에 오늘 안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또 같은 건물이라서 저희가 바로 이동하고 내려왔습니다. 예, 우연치 않게 어떻게 같은 건물이 되셨더라고요. 예. 네,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제주에 또 병원에 내원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 연세위드 병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다음번 방송 때는 저희가 좀 병원 투어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네. 소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병원 투어도 있지만 뭐 신경과에서 이런 검사도 하는구나 네.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살짝 소개해 주셔서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검사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콘텐츠 저희가 다음 달에 또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월간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눈 감고 뜨니까 3개월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뚝딱이죠. 예. 네, 뚝딱하다 그래서 진짜 예쁜 공간, 근데 하나하나 되게 많이 신경 쓰신 게 느껴져요. 예쁜 공간은 이제 제가 아니고 네. 공사해 주시는 분이 엄청 잘 해주셨고요. 예. 뭐 저야 이제 뭐 의사로서 당연히 진료하고 환자분들 뭐 이렇게 치료 조절해드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식사합시다님, 다시보기님, 그리고 아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두통 때문에 마침 딱 고생 중이셨던 우리 여름나기님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벌써부터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통이라면은 한 번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통증이기도 하지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두통이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원인도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뭐 저도 제대병원에 있을 때도 두통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여기 이제 의원으로 하고 오니까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의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 오신 분이 많았다면 여기는 이제 아주 초창기 때부터 오시니까 이제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두통을 많이 걱정하시구나 이런 걸 또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현대인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뭐 만성 그렇죠. 두통이다 아니면 일시적인 두통이어도 좀 괴로우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병원에 꼭 가야 하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증상 중에 이거는 좀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 남기시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실 텐데 먼저 좀 PPT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통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두통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제 처음 두통을 가지셨는데 이게 약 먹고서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약 먹고 있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뭔가가 머리 생긴 게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을 이제 여러 번 하셨어도 이거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하시고 뭔가 내가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거 말고 뭐 더 좋은 방법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두통이
굉장히 원인이 많거든요.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사실 다 알고 판단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건 의사한테 맡기실 문제고, 다만 요거는 진료를 빨리 봐야겠구나 하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예, 뭐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뭐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크게 두통은 이제 원인이 없는 두통, 그런 걸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원인이 있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전체 두통 중에 거의 90% 이상은 사실은 1차성 두통이에요. 원인이 이제 없는 두통들인데, 네. 그래도 이제 드물지만 2차성 두통은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통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진료가 필요한 두통입니다. 그런 게 뭐 외상, 뇌혈관 질환, 뭐 약물, 감염,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과 질환 뭐 이런 거 등등인데요. 뭐 이제 원인을 사실 얘기하는 거는 뭐 도움이 안 되시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기억하실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두통 양상이에요.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두통이 갑자기, 갑자기 시작됐는데 그게 그냥 머리가 지끈?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진짜 깨지듯이 망치로 때리듯이 갑자기 쾅 하는 두통. 이거는 진짜 응급실로라도 빨리 가셔야 되는 두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두통이 처음엔 약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점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내가 약간 중간 정도야. 근데 점점점 심해져 해서 이게 두통이 정말 참을 수 없이 계속 심해져라고 해서 계속 진행하는 양상이다 하시면 이제 이것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두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긴장할 때 또는 어떤 특정 운동을 할 때, 뭐 용본을 볼 때, 어떤 성생활을 하실 때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두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가벼운 두통이 아니라 아까 벼락 두통처럼 많이 아프네 이런 두통이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 전체가 다 2차성 두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두통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머리 안에 뭔가가 생긴 걸 감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병원에 가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좀 놓치기 어려우신 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두통이 오래되고 아파요 오시는 분들 사실 잘 물어보면 되게 젊을 때부터 아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정말 두통 없이 잘 지냈는데 50대가 넘었는데 뭔가 좀 약한 두통이 아니고요. 내가 좀 힘드네 라고 느끼는 정도의 두통이 어쩌다가 하루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생기신다 하시면 요거는 검사가 좀 필요한 두통입니다. 왜냐면 되게 이제 두통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젊을 때부터 두통이 있으신데 그런 게 없는 분이 나이 들어서 생기셨다면 뭔가가 사실은 머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가셔야 될 게 단순히 두통만 오는 게 아니라 몸에 어떤 이상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목이 뻣뻣해지는 게 있습니다.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목 가누는 게 되게 이게 뻣뻣하고 뻐근하다. 이제 이런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열이 있으실 때 사실 이런 증상들은 머리 안에 이제 뇌수막염 같은 다른 염증을 유발하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구역감 심할 때는 이제 구토까지 이런 거는 머리 안에 이제 뇌압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시사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신체 이상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마비가 오거나 뭐 물체가 이제 두 개로 내가 이제 한눈 볼 때는 괜찮은데 양쪽 눈 보면 물체가 두 개를 보인다거나 갑자기 한 부분이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런 시야 이상, 그다음에 걸음걸이가 잘 안 돼. 뭐 내가 균형 잡는 게 잘 안 돼. 어쨌든 이것도 몸의 이상이죠. 그런 게 같이 두통이랑 같이 시작됐다 하시면 요거는 어쨌든 병원 진료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이 드시면 사실 가끔씩 머리에 쿵 부딪히고 이러신 경우도 많잖아요. 뭐 내가 뭐 당연히 심하게 부딪히면 아마 바로 병원을 가실 거예요. 근데 뭔가 쿵 부딪혔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한 일주 정도 며칠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 주 갈수록 머리 아픈 게 점점 심해지네. 이러시면 그것도 가보시는 게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이제 지연성 뇌출혈이라고 해서 출혈이 그 부딪힌 순간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출혈이 서서히 쌓이면서 오는 두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내가 1, 2주 이내에 머리를 다치고 나서 새로 생긴 두통이다. 그 경우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아마 가시면 이제 검사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출혈이라든지 어떤 다른 혈관 문제들 뭐 이제 아니면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사실은 영상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뇌 기능에 이제 대한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심한 두통인데 보면은 갑자기 혈관이 이렇게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뭐 이제 이러면서 오는 통증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두통들도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병원에 진짜 시급히 빨리 가셔야 되는 거고요. 시급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진료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1차성 두통이에요. 이미 내가 다른 데 가서 이상이 없는 것도 했는데 두통이 좀 오래 간다, 오래 간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 사실 이제 1차성 두통이니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몸이 어디가 당장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만성 두통화가 되시면 그때는 좀 약물이라든지 다른 치료에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뇌 자체가 두통을 점점 잘 느끼는 뇌로 또 사실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만성 두통이 어느 정도냐? 네. 내가 어쨌든 한 달 중에 두통을 경험한 날이 열흘 내지 15일 15일 이상이 되고 그런 달이 3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들이 만성 두통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3개월까지 기다리긴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한 열흘 이상 되는 두통이 한 2개월 이상 간다 하시면은 그때는 의사하고 만나서 두통이 이제 더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약국 가서 타이레놀, 뭐 타이레놀도 좋은 약입니다만 이제 그걸 먹는 것만 갖고는 만성화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약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두통이 더 오래 가는 거를 좀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1차 두통이라고 하더라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편두통인데 일반 진통제 갖고는 조절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만성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두통이 생겼을 때 일반 약 갖고는 도저히 조절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 병원의 진료는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이제 급성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오시는 거고요. 뭐 병원에 오시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생활습관 교정, 뭐 당연히 두통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검사들도 진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심하시고 약 갖고도 어렵다 하시면 뭐 두통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급성인 경우는 이제 그 두통을 느끼는 자리에 신경 주사라든가 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뭐 요즘은 이제 새로 많이 나오고 있는 약들이거든요. 뭐 이제 이런 기량제들 요즘 또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신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두통의 종류가 너무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300개였나요? 네, 300개인데 300개 이상의 원인이에요. 사실 약물 300개 더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분류하다 다르지만 네. 약들 중에도 두통 유발하는 약이 많거든요. 예, 혈압약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진통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진통제조차도 두통, 그 약에 대한 설명서, 부작용 설명을 보시면 진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도 설명서 중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약만 따져도 사실 몇 배까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경과를 잘 모르고 이제 두통에 대해서도 엄청 고생을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되게 그냥 베이직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제 왔을 때 보통은 네. 두통이 엄청 심각한 뭐 이렇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검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이제 두통이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있는지가 사실 의사가 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의사한테 오실 때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니시라면 진료하러 오실 때 내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몇 시간 정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두통의 세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기냐라는 거하고 내가 어떤 때 두통이 심해지고 어떤 때는 좋아지고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오시면 진료하시는데도 의사도 도움이 되고요. 네. 본인도 그때 와서야 생각하시면 잘 기억 못 하신 맞아요, 경우 맞아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적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약을 드셔봤던 경험이 있으시면 나는 요 약 먹었을 땐 효과가 좋았고 이 약은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네. 것도 메모를 해서 오시면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두통은 어쨌든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통증이 맞아요. 보이진 않으니까 통증 양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두통이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이제 뇌 자체의 문제인 거라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뇌가 아닌 다른 뭐 약물 아니면 내과적 문제 이런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오게 되면은 또 이게 두통이 오랫동안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통증 얘기를 좀 적고 오는 게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특히 이제 만성 두통이신 분들은요, 오셔갖고 저 그냥 오래 아파요 하시면 그 오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네, 사람마다 맞아요.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오래시고요. 네.
진짜 오래 가셨던 분들은 20년 동안 아팠던 분도 있어요. 예. 이제 20년 동안 아픈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노력하면 되긴 합니다만 20년 동안 어떻게 시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 사실 기억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자주 아프다 하시면 두통 일지라고 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내가 오늘 뭐 약한지 중간 정도인지 세게 아팠는지 이 정도 쓰시고 얼마큼 오래 아팠는지 뭐 어떤 것 때문에 두통이 아팠을까 이런 것도 좀 써보시면 좋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경우들이 두통이 유발되는 뭔가 원인이 있어요. 예, 아픈 게 그냥 저절로 생기진 않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이든 뭐 내가 수면에 대한 거든 하다못해 전날 이제 과음을 한 거든 대부분은 뭔가 원인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쭉 써보시면 그게 이제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통이 습관적으로 잘 생기시는 경우라면 그 두통이 생긴 요인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맞네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메모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신경과 방송이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두통으로 고생 중이시고 질문들을 쭉 주시고 계신데요. 통증일기 여러분 한번 써보시는 거 좀 권유드리고요. 오늘 두통, 즐기자 인생님께서 개보린을 장기 복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뭐 개보린도 좋은 약입니다만 대개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합 성분들 효과가 좀 빨리 올라가는 좋은 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만성적으로 드시게 되면 좀 과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약물 남용성 두통이 좀 잘 생깁니다. 예. 근데 개보린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먹는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한 달 중에 한 열흘 이상 거의 보름 가까이 먹는 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이제 만성 두통하고 같은 거죠. 이제 그 약들을 이제 오래 드시면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정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대개는 편두통 환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특수한 형태의 일차성 두통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그쪽 계통약은 이제 많이 먹으면 약물 과용성 두통, 약물 남용 두통이라고 해서 좀 다른 형태의 두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하진 않은데 그냥 두통이 그냥 머리에 눌러붙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원래 있던 두통하고 이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에 있던 그 약을 사실 끊어야 되거든요. 그 개보린 이런 계통의 약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도 끊고 다른 약도 하고 사실 치료가 더 사실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보린 사리도 뭐 이런 계통의 약인데요.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남용하는 건 좋지 않고요. 예. 그래서 약을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3, 4일 정도 드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가까이 먹게 된다 하시면은 그때는 내가 약물 남용할 정도의 두통이 자주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서방 님이 몇 년째 잦은 두통의 약을 안 먹으면 속까지 울렁거리게 되는데요. 어떤 병원을 찾아가 어떠한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두통이신지가 중요해서요. 이거는 뭐 두통을 보는 과로 오셔야겠죠. 네. 신경과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다른 과의 선생님들도 이제 두통들을 많이 이제 진료 보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신경과는 어쨌든 이제 뇌신경 쪽에 좀 특화돼서 보는 과이다 보니까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그 감별하는 데는 가장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경과를 가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두통일지를 좀 적어서 가면은 진료 보시는데 많은 훨씬 더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되겠네요. 네. 수수깡님은 만성 두통으로 너무 힘듭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약국 개보리만 먹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버티지 마십시오. 요즘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의사하고 잘 상의하시면 개보린도 좋은 약입니다만 그거 갖고 안 되시면 훨씬 더 좋은 약, 좋은 방법 많이 있고요. 예. 뭐 제가 예전에 뵀던 환자분 중에서도 편두통 때문에 진짜 한 달에 한 2, 3일씩 응급실에 왔던 분도 계셨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치료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니까 한 3개월, 4개월 약 잘 먹고 하니까 응급실 오는 횟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막 너무 아파서 연차 내고 휴가 내고 하시던 거 거의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두통이 아예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마시고 힘드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두통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정말 고생을 안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할 때도 뭐 두통이 있다면 좀 쉬어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른들은 좀 인내심이 있으셔서
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일 땐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 통증 강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심한 두통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통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는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을성이 나쁜 사람이고 이런 기준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같은 자극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두통에 대한 역치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나는 두통이 잘 오니까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는 아니에요. 그냥 내 뇌가 두통을 잘 느끼게 된 겁니다. 그거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참을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통증은 사실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힘들면 그거는 통증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잘 참는 분이 있고 못 참는 분도 있죠. 내가 느끼기에 이건 내가 좀 참기 힘들고 나의 일상생활 지장이 되고 너무 힘드시면은 이거 아픈 것 때문에 약속도 취소하고 회사도 반차도 내야 되고 이런 정도까지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일에 성과가 안 나고 이 정도 두통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나한테도 역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불편하냐 이제 그거를 네. 따져서 통증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나는 두통이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산책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주말에 잘 쉬면 괜찮아. 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의외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두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관적인 거고 내가 얼마큼 불편하냐 네. 그걸 갖고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수인이님은 일자목 두통, 후두통, 두통 유유유 하셨는데 다양한 두통으로 좀 고생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또 이 질문은 연달아 주셨네요. 쇼미님이 원장님 한두 달 간격으로 며칠간 우측 두통과 우측 눈통증이 동반되는 상황입니다. 유전성 다낭성 신장염을 앓고 있으나 이 뇌검사를 했을 때도 전이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혈압도 정상이고 좀 마른 편입니다.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잠도 거의 8시간 이상 자는데 저 같은 경우에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그 오른쪽하고 이제 눈까지 같이 아프시다면 요거는 이제 나머지 다른 동반된 다른 증상들을 봐야 되는데 혹시 이제 두통이 한 중간 정도 이상인 게 한 번 생기면 한 반나절 이상씩 가시거나 네. 약간 위장 증상, 약간 미식거리거나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사실 조심스럽지만 편두통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편두통은 이제 심한 두통이지만 MRI 찍어도 이상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고로 교수님, 원장님과는 저희가 또 지난번 때 편두통 방송을 그렇죠.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피디님이 링크를 올려주시면은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리님이 너무 좋은 내용이라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안나 JJ님은 수십 년간 이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이 편두통 진단을 받고 최근에 척수신경 말초 차단술을 받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받았을 텐데 이런 처치를 하는 병원이 드문 것 같은데 부작용 때문에 잘 시행하지 않는 편인가요? 아까도 제가 슬라이드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두통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다른 원인이 있다면 치료해야 될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네. 그렇지 않은 일차성 두통들 같은 경우 또는 그냥 통증을 조절해야 되시는 경우들이라면 근데 약물만 갖고는 안 된다 하시면 주사 치료도 분명히 도움됩니다. 어쨌든 통증이 생기는 거는 두통이든 다른 몸에 다른 통증이든지 간에 결국 이제 신경을 따라서 오는 통증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통증의 통로가 되는 신경에 주사를 놔서 일종의 이제 그 신경을 살짝 기절시키는 거죠. 아픈 걸 좀 덜 느껴라 라고 네네. 이제 그런 주사 치료들을 할 수 있고요. 그 통증이 올라가는 이제 통로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라든가 이런 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좀 머리 쪽은 사실 대부분의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좀 겉에 좀 노출돼 있어서 주사가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통증에 따라서는 이제 좀 깊은 곳에 놔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마취라든가 어떤 이제 그 영상 같은 거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술을 하신다든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통증이고 어떤 양상인지에 따라서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물과 안 되시는 경우는 주사도 꽤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하니 네, 너무 주사는 다행입니다. 약보다는 효과가 일단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두통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상 속에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코하루님은 심각한 두통의 경우 뇌질환일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심각하다는 게 그 심한 정도의 통증, 강도가 심한 통증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뇌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한 두통, 보통 저희가 이제 벼락 두통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진짜 깨질 것 같은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 그거는 바로 뭐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회식 마니아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음주를 과하게 하면 다음날 술취량은 다른 두통이 꽤 오래 가는데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숙취량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약물 때문에 오는 두통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코올도 일종의 약물입니다. 예. 그리고 약물과 독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죠. 네. 예. 그래서 알코올을 아주 소량인 경우에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뭐든지 과하면 약물은 과하면 독이 되고요. 알코올은 대표적으로 과음을 드시면 사실 술을 취했다 말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양 이상을 드시면 뇌에는 알코올은 다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과음하시는 거는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음은 사실 뇌에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담배나 술 표기량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심각한, 음주 예. 같은 경우 뇌에 이상이 있을 수 그래서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술 마셔도 난 두통 별로 없어 이러신 분도 있죠. 네. 뭐 간 기능 같은 거 좋고 해독 작용 잘 되시는 분들은 하지만 나는 술을 마시면 두통이 분명히 생기는 사람이 하시면 뭐 안 좋은 걸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맞아요. 예. 네. 자, 자전거 투어님 제주 방송 좋아요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잔화님은 어제 이 두통으로 구토 나올 뻔하는 거를 약을 먹고 억지로 잠들어서 다행히 아침엔 깨어나더라고요. 속은 다행이네요. 울렁거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울렁거리면서 두통이 동반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 많이 과음을 하신 경우겠죠. 뭐 과음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과음한 게 아닌데도 내가 이런 두통이 자꾸 생긴다 이러시면 두통일지 써보시고 약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주기적으로 자꾸 경험한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진료가 필요하신 거에 해당하실 겁니다. 술을 네. 드셨다는 내용은 없네요. 네. 꿀팁입니다 하셨고요. 또 소나무님이 두통 빈도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는데 이런 빈도라면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통증을 버틸 만은 합니다. 아마 버틸 정도라면 아마 중간 심각하지는 않고 중간 정도일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일주일에 3번인데 이게 얼마큼 자주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인데 3번 있는 거 나는 어쩌다가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경험을 해 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텐데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있는 거를 매 주마다 한 2달 이상 경험했어. 뭐 그거는 사실 거의 한 달 중에 반 이상, 반 네. 가까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거는 진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병원이 제주에 있군요 라고 해주신 스노우님 맞습니다. 연세위드 신경과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했고요. 오늘 네. 개원한 후에 처음 또 찾아왔습니다. 알리3님께서 신경과도 검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신경과는 아무래도 이제 뇌에 대한 검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에서는 건강검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방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든요. 뭐 이제 뇌혈관 질환, 많이 하시는 뇌졸중, 이런 이제 혈관 상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걱정하시는 이제 치매, 뭐 이런 네네. 것들은 조기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뇌 기능하고 관련된 검진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루살자님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머리가 뒤랑 옆이 지끈거리면서 멍하고 맑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두통이 있을 시에 눈이 뿌옇고 안압이 상승하는 느낌, 목 뒤 가운데 주사 맞은 것처럼 콕콕거리고 담이 걸린 것 같은 느낌, 몸이 돌아가면 화끈거림,
살짝 저릴 때도 있고 가슴 쪽 조이는 느낌도 한 번씩 있고 벌레가 돌아다니듯 꿈틀거리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혹시 척수염 증상인가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두통이 한 달 내내 있고 눈도 아픈데 이것도 목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척수염 증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척수염이라고 하는 건 척수는 우리 머리의 뇌하고 몸의 말초로 이어지는 중간 굉장히 중요한 통로거든요. 그래서 척수도 사실 중추신경입니다. 뇌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척수염에 해당하시면 그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뇌 질환 오는 거랑 비슷해요.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감각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뭐 배뇨 기능이 내가 좀 불편해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갑자기 변비가 확 생기신다든지 소변을 못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증상은 사실 척수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뭔가 이제 두통하고 전신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신 거라면 요거는 단순 두통은 아니고 다 뭐 다른 내과적 문제가 좀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뭐 척수염 외에 다른 질환들 예, 그런 거는 좀 감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 참 그리고 목 디스크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목 디스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아니에요. 예, 직접적이란 얘기는 목에 있는 디스크 때문에 위로 거꾸로 올라가서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머리에는 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의 사실 상당수는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이 요즘 이렇게 거북목이라 하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많이 분들. 돼요, 예. 진짜.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목의 근육들이 사실은 긴장도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 근육들은 사실 이제 쭉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데 있는 게 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식사합시다님 좋은 방송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어요. 네, 많이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종종 있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나이 드셔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 특히 만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요. 잘 여쭤보면 젊을 때부터 사실 두통이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예, 젊었을 때부터 뭐 편두통이든지 긴장두통이 있는데 네. 그때 그냥 갖고 사시다가 이게 그냥 만성화가 되셔서 뭐 내가 그냥 두통을 매일 갖고 달고 사시니까 이게 네. 두통이 없는 날이 없고 그렇다고 엄청 심하게 오지도 않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달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만성화가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화가 되셨다면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 약물 이런 거 다 병용을 해서 그래도 불편하신 걸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그 의사하고 잘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뒷골이 아프네요. 네, 와우님 남겨주셨고요. 안다 JJ님이 편두통이 오면 우울증까지 같이 옵니다.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참 이렇게 찾아오시는 또 심각한 두통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좀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편두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사파성 편두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뭐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예, 그 정도 있는 편두통인데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심한데 일을 또 쉴 수도 없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알거든요. 아, 내가 오늘 심한 두통이 오겠구나. 예, 그때 이제 미리 많이 약 먹고 어떻게든 오늘 버텨야지. 뭐 이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계실 거예요. 네. 네, 너무 잘 공감을 합니다. 예. 네, 우리 금자나님 운주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많이 드신다는 그 윗분이랑 좀 헷갈려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두통이 오는 경우는 따로 병원에 안 가도 될까요? 모든 두통은요, 스트레스가 영향을 줍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스트레스 자체만 갖고 두통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뭐 사실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라면 두통이 당연히 올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두통들, 예. 그게 설령 편두통이든 뭐 그냥 약한 긴장 두통이든 다른 종류의 두통이든 스트레스는 다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내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요. 네. 아니면 사실 받더라도 내가 그걸 빨리 해소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약물이든 다른 그런 조절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 네. 자, 해피님이 지금 질문을 적고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웅주님께서는 운동 후에 오는 두통은 뭘까요? 등산이나 조깅 후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토하기까지 하는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해서 힘이 듭니다. 열이 오르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팔딱팔딱 뛰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누워있으면 조금 덜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특히 여름이면 더하고 집에만 누워있어야 됩니다. 제 느낌에는 머리 쪽에 열이 오르면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특정 그 행위 후에 오는 두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심한 운동 때 오는 두통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아마 병원은 가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두통이 있으시면 어떤 심한 신체적 활동을 하시면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약간 좁아지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은 한 번은 혈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두통이 있는 전후로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적합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수축됐다가 이제 다 이완된 상태, 정상이 된 상태에서 하시면 아무 이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통이 있으신 상태에서 그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안 받아보셨다면 그게 이제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게 자주 있으시면 그런 거에 좀 특화된 약을 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내가 운동량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한다면 네. 그런 운동은 사실은 좀 피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두통이 오기 시작한다 하시면 그때는 일단 쉬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네. 두통을 자꾸 경험하는 쪽을 사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래도 굉장히 또 여름이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드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름이 더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또 Q&A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의 장점은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실시간으로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질문 남겨주시면 연세외대 신경과 송숙근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전영노을님께서는 저는 주로 옆머리, 귀 위쪽 부분이 아픈데요. 통증이 스친 듯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 비위와 주변까지 아픕니다. 통증이 마치 퍼지는 것 같아요. 긴장성 두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두통일까요?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긴장성 두통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통증 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뭐 이름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근육이 좀 긴장돼 생긴다 해서 이름이 긴장 두통인데 양상은 사실 무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긴장하고 뻐근하고 이것만 긴장 두통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가 막지 않아, 머리에 뭔가 안개가 끼인 것 같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 걸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진료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아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통들 중에는 실제로 뇌 안의 이상은 아닌데 이 겉에 있는 신경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신경들이 과민해서 오는 통증들이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신경 써서 오는 통증이 아니라 진짜 신경 과민해서 오는 신경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통증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지끈지끈 이런 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찌릿 하는 식으로 오고 통증 강도가 길지는 않은데 좀 짧고 여러 번 오고 이제 이러시는 통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도나 빈도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사실 그런 경우들은 그 특정 고신경이 과민돼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신경에 대한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꽤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한번 진료를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또 통증 강도가 또 심하다고 추가적으로 남겨주신 거 보니까 한번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번에도 제가 좀 예. 질문을 몇 가지 드렸지만 편두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병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병입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병은 아니고 네. 검사를 해서 이제 이상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엄연한 이제 병입니다. 그 편두통의 병태 생리를 보면 이제 우리가 MRI 찍어서 이상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미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이제 신경도나 이제 혈관들 그게 MRI에 안 보이는 아주 미세 혈관들 신경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사실 편두통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좀 네.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특화된 약이 또 나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병에 이제 해당을 하고요. 예.
그래서 조절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편두통이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좀 약을 참다가 정말 힘들 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좀 언제 정도면 약을 복용하는 게 효과적일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두통 강도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약하다, 중간이다, 심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심한 건 뭐 짧든 길든지 간에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 내가 어쨌든 잠깐 일을 쉬어야 된다든가 하던 일 멈춰야 된다든가, 네. 이제 그런 거면 이제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말씀드리고, 중간은 어쨌든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힘들지만. 약한 거는 내가 지금 통증이 있지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하면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네. 봅니다. 어쨌든 중간 정도 두통이 되면은 그거는 힘든 거고요.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이제 통증에 대한 역치는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중간 정도 두통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 그게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쨌든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두통이 맞기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두통이 생겼을 때, 사실은 약을 조금 일찍 드시는 걸 권합니다. 두통이 다 진행된 다음에 드시면 약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네네. 어쨌든 아픈 거를 줄이려고 먹는 건데, 그 약이라는 게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흡수돼서 이 혈관을 퍼져서 뇌까지 도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사실 아무리 짧아야 한 3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개는 경험적으로 아시거든요. 아, 내가 이거는 좀 심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그럴 때 이제 미리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에 대한 약제 중에는 일부러 이제 두통 시작할 때 먹어라라고 이제 특화된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립탄제 약들인데요. 이제 그런 약들은 정말로 두통이 다 진행한 다음에 드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제 그래서 초기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렵고, 그러기에 너무 두통이 상시 있어라고 하시면, 또 상시 먹어서 조절하는 약도 있습니다. 네. 이게 약마다 좀 다르네요. 예,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요. 네. 예, 이제 지금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두통인 경우는 꼭 병원에 가보시면 좋다라는 주제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준비하신 슬라이드 중에 좀 궁금했던 용어가 있어서 한번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일차성 두통인데요. 예. 네, 군발 두통이 뭔지 여쭤보고 군발 싶었거든요. 두통. 이게 1차선 두통 중에서는 흔하진 않은 두통인데요. 조금 젊은 분들, 그 중에서 남자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시고, 요거는 이제 그 자율신경계 이상하고 조금 동반되는 두통이라서, 네, 두통 양상을 본다면 짧고 강하게 아픈 통증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한쪽에 많이 오시는데, 네. 어떤 정도시냐면 군발 두통 전형적인 분이 대개 이제 20대 중반의 이제 남자분들이고, 예, 뭐 여름이든지 이렇게 특정 계절에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오시거든요. 아프신 게 거의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제 이렇게 짧고 되게 여러 번 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오시고, 대개는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눈이 충혈된다든지, 네. 피부가 살짝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땀이 좀 요에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이제 자율신경계 피부의 변화라든가 이런 이상이 보통 같이 동반되시는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심한데 좀 짧게 예, 오시는 두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군발 두통에 좀 특화된 약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일반 진통제하고 좀 다른 약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의 두통이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그 시기마다 뭐 1년 내내 가진 않거든요. 그 특정 시기가 있어서 그런 시기마다 이제 그 약을 써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통증이 내 일상 속에서 좀 불편하고 예전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과로 정도의 두통이 아니라면 저라면 일단 병원을 찾아올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우리나라가 병원 네. 진료 보기에는 네. 되게 좋은 환경의 그죠.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네. 이제 두통마다 조금 다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그죠. 새롭게 알게 예. 됐고, 이게 또 증상이 300여 개가 넘는다는 것도,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해피님께서 방금 질문을 주셨네요. 아버지가 경추척수증 수술을 하시고 이 허리 전방정 위증 수술도 하셨는데요. 발이 너무 시리다고 하셔서 차갑진 않은데, 그리고 한쪽 다리 힘도 없으셔서 차에 오르실 때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리시거든요. 혹시 이 증상들이 신경과 문제일까요? 두통에 대한 언급은 없으십니다. 경추 척수증 수술이라는 게 아마 척수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허리 수술까지 얘기하신 거 보면 아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추 디스크하고 관련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디스크가 이제 척수 같은 거 눌렸을 때 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눌렸냐에 따라서 마비가 오실 수도 있지만 네. 그 감각 이상만 동반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제 그 다리 쪽으로 감각 이상이 떨어지니까 뭔가 시리고 저리고 네. 배뇨 기능 이상 생기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원인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신경계에 생긴 문제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게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원인은 없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증상이 남으셨다면 그걸 이제 조절하기 위한 또 약물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기님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어김없이 두통이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그나마 좀 나아지긴 하는데 완전히 해결되진 않고 반복됩니다. 약 먹는 동안은 속이 불편하고 입맛도 없는데 이 긴장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긴장성 두통은 사실 심각하진 않은 두통인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저는 사실 긴장성 환자 보는 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심한 두통들은 오히려 이제 원인들을 찾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긴장성 두통은 두통이 약하긴 합니다만 사실 은근히 만성적으로 되신 경우들이 많고요. 원인이 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성 두통은 이제 목의 근육이 긴장도라고 하지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만성화되신 분들, 스트레스, 내 평상시 자세, 운동 습관, 식사, 뭐 수면 상태, 뭐 여러 가지가 다 결부가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뭐 하나가 딱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약한 원인이 다 모여서 생기는 게 사실 긴장두통이라서 그걸 하나하나 다 원인을 끄집어내고 하나하나 다 조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진통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내가 아야 하는 통증은 진통제로 줄일 수 있는데요. 네. 내가 아프든 말든 이런 통증은 의외로 진통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진통제도 물론 쓰긴 합니다만 네. 그거에 결부해서 여러 가지 뭐 근유환제라든지 뭐 안정제, 사실 우울증약, 왜냐하면 심리적인 경우하고 동반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만성형 긴장성 두통은 의사 입장에서는 전인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잖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도 분명히 노력하면은 좋아질 수는 있고요. 예. 근데 긴장두통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복합돼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좀 두통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메모해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긴장두통들은 사실 극심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두통을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면 대부분 약한 두통이니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긴장두통 분들한테 권하는 게 두통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라고 권해요. 이건 이제 긴장두통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오래 느낄 필요 없는 두통이 있으면 내가 이 두통이 왜 생겼지? 이 두통이 얼마큼 오래 가지? 두통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학습 능력이 좋아서요. 네.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증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지나갈 땐 모르는데 그 통증에 집중하면 통증이 점점 더 크게 느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긴장형 두통인 분들인 경우는 두통이 생기시면 빨리 두통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산책을 하면 난 두통이 잊어버린다. 그럼 산책을 네. 하시거나 뭐 음악을 들으시거나 어쨌든 두통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두통을 잊어버려야지 하시는 것 자체가 두통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고요. 두통이 생기면 난 요럴 때 두통이 안 생기더라 하는 다른 즐거운 일,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 네. 이런 거라서 두통을 자꾸 안 생각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뇌도 점점점 만성화가 되는 거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수다를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얼른 친구를 불러서 수다를 그렇죠. 떨고 예, 좋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도 내 신경을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긴장형 두통인 분들은 사실 운동 같은 거 산책하면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편두통이신 분들은 아니에요. 편두통이신 분들은 운동하면 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운동을 못 하시는데 운동을 해서 두통이 좋아진다면 운동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은요, 뇌에서는 통증을 잘 못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운동을 하시는 건 운동을 해서 악화되는 형태가 아니시라면 가벼운 산책이라 가볍게 빨리 걷기 뭐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약이 아니고 내 뇌에서 두통을 줄이는 통증 억제 물질이 생기거든요. 예. 네.
안나제이제이님은 MRI 검사 이상은 없고요. 신경과에서 편두통 진단을 받았는데 뇌혈류 검사 문의를 드렸더니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안 받았습니다. 뇌혈류 검사와 편두통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편두통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과 관련되긴 했는데요. 그 혈관들은 굉장히 미세혈관이라서 그 MRI 혈관 검사나 뇌혈류 검사로는 안 보입니다. MRI 혈관 검사나 MRI 혈관감 좋은 검사지만 거기서 보는 혈관들은 뇌에 깊숙이 있는 중간 크기 이상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 혈관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편두통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이 굳이 검사를 권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예. 네, 좀 다른 범주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로사님인데요. 저는 누가 목을 뚫은 듯하게 피 쏠리는 두통이었는데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하셔서 뒤에 이제 질문을 더 이어주시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내분비 호르몬계 이상 때문에 두통 오시는 분이 있고요. 약간 이제 다른 원인들 중에 내과적 질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있고 의외로 빈혈이 있으신 분도 두통을 많이 얘기하세요. 보통은 사실 빈혈이 있으시면 어지러울 거다 생각하시는데요. 만성 빈혈은 어지러운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이제 만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머리가 막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벼운 두통, 심한 두통이 아닙니다. 가벼운 두통이 자꾸 생긴다 그러시면 오히려 만성 빈혈 이런 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과적 이상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식사합시다님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고생 중이시고 또 지인들,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또 한 분 한 분께 드리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와, 두통의 영역이 또 어마어마하네요. 네, 무궁무진하고요. 네, 네. 신경과 가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물론 신경과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두통 잘 보는 선생님 많이 계실 거고요. 예. 야, 이거 진단도 참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오늘 좀 두통에 대해서 많이들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연세위드 신경과와 함께할 방송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다음 달에 또 기대가 돼요. 네, 투어 감사합니다. 방송. 네,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 다가오는 주말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또 두통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평안한 주말을 정말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군 교수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